아버지는 돌아가신 윤 선생 때문에 세라를 며느리로 들이겠다고 하셨다. 어릴 적 한두 번 본 기억은 있지만 그게 전부였다. 좋은 아이야. 내 어머니를 닮았어.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하지만 도윤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를 보는 건지 한씨 집안을 보는 건지. 25살 이후로 만난 모든 여자가 그랬으니까. 이번엔 확인하고 싶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남자로서. 도윤은 청소복 소매를 당기며 차에서 내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2층짜리 낡은 건물에는 청진의원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의 그 넓은 병원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청소복을 입고 가짜 이름을 써넣은 이력서를 손에 쥐고 있었다. 판단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감정은 나중 일이다. 지금은 확인만 하면 된다. 윤세라라는 여자가 정말 자신을 사람으로 보는지 아니면 배경을 보고 있는지. 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와 함께 낡은 리놀륨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접수대 뒤에는 40대로 보이는 여직원이 앉아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환자 보호자로 보이는 노인이 기침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한민수입니다.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열리며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나왔다. 어머, 강 선생님. 접수 직원이 반색을 했다. 여자는 차가운 눈으로 도윤을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새로 오신 분이군요. 강희현입니다. 여기 의사예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온도는 없었다. 도윤은 그녀를 알아봤다. 의대 선배였다. 하지만 이현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듯 시선을 거두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다. 저기 세라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접수 직원이 복도 끝을 가리켰다. 간호실이요. 지금 환자분 혈압 재고 계실 거예요. 도윤은 천천히 걸어갔다. 문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할아버지, 이번엔 약 꼭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또 쓰러지실 수 있어요. 에이,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던 거지. 그게 위험한 거예요. 제가 내일 집에 들를게요. 약 챙겨드릴게요. 문이 열리고 작은 체구의 여자가 노인을 부축하며 나왔다. 그녀는 도윤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전 간호사 윤세라예요. 한민수입니다. 도윤은 낮게 대답했다. 세라는 노인을 현관까지 배웅한 뒤 돌아와 말했다. 오늘 첫날이시면 힘드실 텐데 천천히 적응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호의는 있었지만 계산은 없었다. 그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다. 세라 씨.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현이었다. 환자 혈압 기록은 차트에 정확히 적으셨어요? 어제처럼 또 빠뜨리면 곤란한데. 세라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적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은 차트를 들고 진료실로 돌아갔다. 세라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또 뭐가 틀렸다고 하시려나. 도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에서 세라는 평가받고 있었다. 능력으로, 배경으로, 실수로.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환자를 먼저 챙겼다. 그날 저녁 도윤은 걸레를 들고 복도를 닦으며 오랜만에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메스를 쥐던 손이 이제는 걸레를 쥐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저 보기만 하면 되는 하루.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간호실 불빛을 바라봤다. 세라는 여전히 환자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판단은 나중에. 그는 다시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편에서는 무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세라 씨, 이게 뭔가요? 이현이 차트를 탁 내려놓으며 물었다. 세라는 손을 씻다 말고 돌아봤다. 환자 기록이요. 보세요. 여기 투약 시간이 30분이나 늦게 적혀 있어요. 정확한 시간을 적어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나요?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다. 그 환자분이 약을 먹기 싫어하셔서 설득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기록은 기록이에요. 감정을 섞으면 안 됩니다. 이현은 차갑게 말하고는 진료실로 들어갔다. 세라는 한숨을 삼키며 다시 손을 씻었다.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도윤은 걸레를 쥔 채 멈춰섰다. 저렇게까지 몰아붙일 일인가. 그는 이현을 알았다. 대학 시절에도 그녀는 완벽주의자였다. 실력도 있고 냉정했다. 하지만 환자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었다. 민수 씨. 세라가 복도를 지나가다 도윤을 불렀다. 오늘 2층 병실 청소 부탁드려요. 환자분이 퇴원하셔서 정리가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병실 안은 어수선했다. 침대 시트는 구겨져 있었고 바닥에는 약봉지가 떨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정리를 시작했다. 창밖으로는 작은 마당이 보였고 그곳에서 세라가 노인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그런데 세라야, 너 요즘 얼굴이 안 좋더라. 힘든 일 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라는 웃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는다. 얼굴로 본다. 이름으로 본다. 그날 오후 이현이 원장실에 들어갔다. 50대 중반의 원장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원장님, 윤세라 간호사 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기록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환자와 감정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 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장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그래도 세라는 환자들이 좋아하지 않나. 이 동네에서 그런 간호사 구하기 쉽지 않아.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감정이 의료를 망칩니다. 이현은 단호하게 말하고 나왔다. 복도에서 세라와 마주쳤다. 세라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이현은 그냥 지나쳤다. 저녁이 되어 병원 문을 닫을 무렵 도윤은 세라가 혼자 남아 환자 차트를 정리하는 모습을 봤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확인하며 빠진 부분을 채워넣고 있었다. 아직 안 가셨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라는 고개를 들어 웃었다. 네, 오늘 기록 좀 정리하려고요. 강 선생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다시 보고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요. 세라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녀는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잘못은 없는데. 그날 밤 도윤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서울병원 부원장에게서 온 메시지가 몇 통 쌓여 있었다. 원장님, 언제 복귀하십니까?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병원 2층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조금만 더. 그는 중얼거렸다. 세라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처음 느껴보는 낯선 마음이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이현은 서울에서 열리는 학회 참석 때문에 일찍 병원을 나섰다. 원장도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웠고 병원에는 세라와 도윤 그리고 당직 간호조무사만 남아 있었다. 민수 씨,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비도 많이 오고. 세라가 우산을 건네며 말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청소 마저 하고 갈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세라는 미소를 지으며 간호실로 돌아갔다. 시계는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구 없어요? 사람 살려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세라가 뛰어나갔다. 40대 남자가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안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이리 눕히세요. 세라는 재빨리 응급 침대로 안내했다. 아이의 맥박을 확인하고 혈압을 재려했지만 손이 떨렸다. 호흡이 불규칙했다. 기도 폐쇄 증상이었다. 119 불렀어요? 네, 근데 비 때문에 길이 막혀서 30분은 걸린대요. 30분. 너무 길었다. 세라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기도 확보를 시도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얼굴이 더 창백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졌다. 어떡하지? 강 선생님도 없고 원장님도 안 계시고. 세라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비켜주세요. 도윤이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순간 세라는 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다. 더 이상 청소부의 눈이 아니었다. 이물질 흡인으로 보입니다. 기관지 폐쇄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은 아이의 목을 살피고 청진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 하임리히법 시도했나요? 네, 근데 안 나왔어요. 그럼 직접 제거해야 합니다. 후두경 있죠? 세라는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이고 기구를 가져왔다. 도윤은 장갑을 끼고 능숙하게 아이의 입을 벌렸다. 후두경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집게를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했다. 나왔습니다. 작은 사탕 조각이었다. 도윤이 그것을 빼내자마자 아이가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다. 아빠. 아이가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세라는 멍하니 서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장갑을 벗고 손을 씻으며 말했다. 산소 포화도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119 오면 인계하고요. 네. 세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도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청소부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건가? 119가 도착하고 아이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다. 세라와 도윤은 텅 빈 병원에 남았다. 빗소리만 요란했다. 민수 씨. 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 응급구조사 자격증 공부할 때. 그래도 너무 익숙하셨어요. 마치 의사처럼.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세라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면서도 먼저 고마움을 표했다. 의심보다 감사를 선택했다. 괜찮습니다. 그는 짧게 말하고 복도로 나갔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다른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세라를 시험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진심을 확인하려 했던 자신이 초라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는 주먹을 쥐었다. 이제는 알 것 같았다. 세라는 진짜였다. 그리고 자신은 점점 거짓말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강 선생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월요일 아침 원장이 이현을 불렀다. 이현은 진료실 문을 닫고 들어갔다.
금요일 밤에 응급 환자가 있었다면서요? 네, 들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세라 씨 혼자 처치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청소부가 도왔다고. 이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청소부가요? 응급처치를 아주 능숙하게 했다던데. 이상하지 않소? 보통 청소부가 후두경을 다룰 수 있나? 이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이후 세라가 그 민수라는 청소부 이야기를 자주 했다. 고마워하는 눈빛으로. 그게 이현은 못마땅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은 원장실을 나와 곧바로 인사서류를 뒤졌다. 한민수. 이력서는 평범했다. 너무 평범했다. 마치 급조한 것처럼. 뭔가 이상해. 그녀는 민수의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그리고 멈췄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이현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대학 동창의 사진을 뒤졌다. 설마 사진 속 한도윤. 5년 전 의대 동창회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이현은 두 사진을 비교했다. 머리 모양은 달랐지만 눈매와 윤곽은 같았다. 한도윤. 이현의 손이 떨렸다. 서울명문병원 원장. 재벌가 장남. 그가 왜 여기 청소부로 있는 건가? 세라. 이현은 이를 악물었다. 분명 윤세라 때문이다. 그녀가 뭔가 알고 접근한 게 틀림없다. 아니면 도윤이 그녀를 시험하고 있거나 어느 쪽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이현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지인 기자에게 연락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줄까요? 재벌병원 원장이 지방병원의 신분을 숨기고 잠입했어요. 이유는 한 간호사 때문이래요. 확실한 거예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확인해 보세요. 이현은 사진을 전송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했다. 그 간호사 윤세라라는 사람인데요. 출세를 위해 일부러 접근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증거는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평범한 간호사가 갑자기 재벌 원장의 관심을 받는다? 의심스럽죠.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알겠습니다. 한번 취재해 볼게요. 이틀 뒤 기사가 터졌다. 재벌병원 원장, 지방병원 위장 취업 이유는 특정 간호사. 병원은 순식간에 기자들로 둘러싸였다. 세라는 출근하자마자 카메라 세례를 받았다. 윤세라 씨, 한도윤 원장과 어떤 관계십니까? 원장님을 알고 접근한 겁니까? 결혼 전제로 만나시는 겁니까? 세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윤이 누구인지도 몰랐다. 한도윤? 재벌? 그게 무슨 소리인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세라는 겨우 한마디 하고 병원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간호실에서 그녀는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민수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 왜 나한테? 그날 오후 도윤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양복 차림이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도윤은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윤세라 씨는 저를 속인 적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녀를 속였습니다.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도윤은 계속했다. 저는 사람을 판단하려 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 하지만 정작 진심을 잃은 건 저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환자를 숫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그럼 윤세라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관계를 정의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회견이 끝나고 도윤은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세라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간호실 책상 위에는 사직서 한 장만 놓여 있었다. 도윤은 그 종이를 집어들고 오랜만에 눈을 감았다.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를 지키려 했던 말이 오히려 그녀를 떠나게 만들었다. 복도 끝에서 이현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승리감도 후회도 그리고 쓸쓸함도. 이긴 건가요, 강 선생? 도윤이 낮게 물었다. 이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걸. 세라는 짐을 쌌다. 작은 원룸에 있던 몇 안 되는 짐. 간호사복, 책 몇 권,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들이 준 손편지들. 그녀는 그 편지들을 한 장씩 읽으며 눈물을 참았다. 할머니, 덕분에 건강해졌어요. 고마워요. 세라 선생님, 우리 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이 일이 좋았다. 사람을 돕는 일. 그런데 이제는 그 일마저 할 수 없게 되었다. 기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고 병원 앞에는 카메라가 진을 치고 있었다. 원장은 그녀에게 휴가를 권했지만 세라는 차라리 떠나기로 했다. 윤세양. 문 앞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세라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다. 한태식이었다. 도윤의 아버지.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세라는 경계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태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 윤재현 선생을 기억하나? 나와 의대 동기였지. 훌륭한 의사였어. 세라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를 아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하셨네. 내 딸 잘 부탁하느라고.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 했어. 하지만 방법이 잘못됐지.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도윤이를 밀어붙인 건 내 욕심이었소. 친구의 딸을 진심으로 아낀 게 아니라 빚을 갚으려 했던 거야. 미안하오. 세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저를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네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셨던 건 이런 모습이었을 거야. 누군가를 진심으로 돌보는 따뜻한 사람. 내 아들에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용기였소. 당신은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평생 그 아이에게 지위와 명예만 가르쳤소. 하지만 당신은 진심을 가르쳤습니다. 세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태식은 명함을 꺼내 건넸다. 만약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당신 같은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그는 깊게 고개 숙이고 떠났다. 세라는 명함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그녀는 서울로 가지 않았다. 대신 시골 보건소로 갔다. 한 달이 흘렀다. 도윤은 서울병원으로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고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다가도 세라의 얼굴이 떠올랐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부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은 하지 못했다. 그날 저녁 태식이 도윤을 불렀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느냐? 아버지. 가봐라. 태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너한테 잘못 가르쳤다. 사람은 지위로 평가받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나는 늘 그렇게 살았지. 하지만 너는 이제 알잖니. 진짜 가치가 뭔지. 도윤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태식은 처음으로 아들에게 웃어 보였다.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이번엔 진짜 내 모습으로 만나라. 도윤은 세라가 있는 보건소를 찾아갔다. 산골 마을이었다. 낡은 건물 앞에는 보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였다. 세라가 환자 차트를 들고 돌아서다가 멈췄다.
도윤이 서 있었다. 왜 왔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요. 다시요? 이번엔 의사도 청소부도 아닌 사람으로서, 그냥 한도윤으로서 윤세라를 만나고 싶습니다. 세라는 고개를 돌렸다. 믿을 수 없어요. 또 저를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는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걸. 당신을 의심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진심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세라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전 그냥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원장님이든 청소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알아요. 이제는 알아요. 도윤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제가 배운 건 사람을 고치는 게 의사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진짜 의사라는 거요. 당신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거짓 없이. 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어요. 뭐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에서 함께 일해요. 저랑. 여기 의사 선생님이 부족해요. 도윤은 잠시 놀랐지만 곧 웃었다.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작은 기사가 났다. 명문병원 원장. 시골 보건소 무료 진료 시작. 진짜 의료는 여기 있었다. 기사 아래에는 사진이 실렸다. 흰 가운을 입은 도윤과 세라가 노인 환자를 부축하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현은 그 기사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도윤아, 축하해. 제가 틀렸습니다. 그분은 환자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얼마 뒤 이현은 아프리카 의료봉사단에 지원했다. 이번에는 능력만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싣기 위해서. 봄날 오후 보건소 마당에서 세라가 꽃을 심고 있었다. 도윤이 다가와 물었다. 뭐 심어요? 코스모스요.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왜 봄에 심어요? 세라는 웃으며 대답했다. 기다리는 게 좋거든요. 그 시간도 사랑이니까요. 도윤은 그녀 옆에 앉아 함께 흙을 만졌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권력도 체면도 의심도 사라지고 남은 건 진심뿐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다.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